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5% 상승, 코스닥은 0.4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아주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여기서 좀 돌아 나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항상 이런 구간을 거쳐요.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평선이 확산하게 되고요. 이평선이 이렇게 배불뚝이가 됐으면 다시 수렴하는 밀집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사실상 조삼모사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지금 이 3200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오를 상승분을 이때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한 번에 다 올라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오르고 고가권에서 지금 이제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삼모사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종목별로는 다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지수 차원에서는 가격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냥 조금 답답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코스피도 확산을 거치고 이제 수렴의 구간에 들어왔다가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지금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어떤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 만한 그런 악재 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방도 하방도 조금 막혀있는 답답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하락시킬 만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수준에서 크게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할 만한 어떤 조정이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상승 모멘텀이 뭐가 될지는 조금 미지수죠.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고 시작이 되면은 시장이 그거를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국내 증시에 국한을 했을 때 일단 영업이익은 견조하게 견조한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경기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겠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좀 걱정을 할 만한 악재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악재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좀 제가 신경 쓰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조금 이제 최근에 뉴스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그룹이죠. 헝다그룹이 지금 350조 비투 부동산 재벌이죠. 한 몇 년 전부터 이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이 좀 있었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파산설이 지금 돌고 있고요. 일단 미국 에서 이런 악재가 들려오는 것보다 중국에서 파생된 악재는 예전에 우리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비하면 조금 약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점, 아시아 국가들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헝다그룹 파산설 뉴스를 가지고 현금화 시키고 시장을 떠나야 되나 이런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뉴스 체킹만 하면서 좀 가면 되는 정도로 지금은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버블이라는 것은요, 오늘 시황기가 조금 길어지네요. 버블이라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을 계속 넣죠. 그래서 이 풍선은 바람을 계속 넣으면은 풍선이 팽창하면서 굳이 바늘로 찌르지 않아도 바람을 계속 넣으면은 풍선이 터지죠. 근데 이 풍선이 우리 어떤 시장 경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면 풍선이 터질 것 같이 바람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연준이라는 곳이 풍선의 크기 자체를
크기 자체를 또 키워버리죠. 또 바람이 계속 들어가 팽창하면 터질 것 같아서 위험해 보이면 또 풍선의 크기를 키워버리죠. 그러면서 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버블이라는 게 항상 터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장 경제에서 콕 찔러줄 바늘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2008년에는 이 바늘의 역할,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변수, 악재의 역할을 뭐가 했냐면 이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찔러준 거고요. 지금의 어떤 이 버블을 터트릴 만한 바늘이 헝다그룹의 파산,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거품이 껴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거품이 잔뜩 껴있고, 문제는 거품이 잔뜩 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터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어떤 뭐 붕괴가,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이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때도 그 영화 빅쇼트에 보면은 마이클 버리 박사가 미국 부동산 경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부채 심각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숏에다가 베팅을 한 게 2005년인데 결국 터진 거는 2008년이어가지고 3년 동안 정말 개고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 버블에 대한 심각성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팽창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늘이 콕 찔러주는 그 시점이 되면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말되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되, 이 바늘의 역할을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서 하게 될지에 대한 어떤 준비, 이 정도는 계속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는 언제 오냐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술에 취해서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그때 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코스닥 증시는 이때 이렇게 추세를 가져오다가 요때 이 추세선을 깼잖아요. 이렇게 통통 튀기면서 추세를 가져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추세를 이렇게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랐다가 이 추세를 깼던 라인이 102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 라인, 여기를 또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좀 일단은 멘트를 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뭐 오늘의 주도주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였던 CIS랑 뭐 메타버스 정도가 되겠죠. 뭐 CIS는 저번에 뭐 한국파마만큼이나 제가 방송 통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CIS 처음 언급드린 게 아마 이 정도쯤부터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도 고객님들도 요쯤부터 이렇게 좀 매수가 좀 들어갔었기 때문에, 얘를 보면은 일단은 이때 전고체 테마로 시세를 한번 냈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수렴 후에 다시 한번 최근에 2차전지 배터리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저는 뭔가 좀 계속해서 이제 롤링이 되어지면서 이때 만들어냈던 이 기준봉, 이때 기준봉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때라는 것은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시장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아마 이렇게 한 방 뽑아줄 거다라고 보고 이때부터 추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리듬방도 이제 사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요. 근데 이때 조금 눌렸는데 어찌됐건 뭐 갈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때 슈팅이 나올 때 좀 팔았는데,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뚫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고 떨어질지 바로 뚫어줄지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팁을 두 가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 돈 들어온 기준봉을 두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을 시키다가 어느 순간에 뚫어주는데, 이게 뚫어주는 날인지 못 뚫어주는 날인지는 두 가지를 보시면 그래도 좀 컴팩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고요. 두 번째는 뉴스입니다. 뉴스가 동반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오늘은 뚫어주는 날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뉴스가 없이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뭐 뚫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1번은 거래량으로 좀 둔 거예요. 근데 뉴스가 나왔는데 거래가 별로 안 붙어요. 그러면서 막 부지부진해. 개미들만 달라붙은 느낌이고, 그러면은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시면 거래량이 안 붙었고 뉴스도 뭐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날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눌리는데 또 잡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얘는 이렇게 뚫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잡습니다. 그리고 이날 양봉이 나올 때 또 팔죠. 정고점에서. 근데 이날도 어때요? 거래량이 안 붙죠. 뉴스도 좀 없었고. 그리고 이날 제가 방송에서 멘트 드렸던 게 정확히 기억이 나요. 거의 이날은 제가 캔들까지 그려드렸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얘는 아마 여기 뚫어줄 거고요. 바로 이렇게 뚫어주기는 조금 힘겨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 정도 음봉이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조정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고 이렇게 뚫어주는 봉이 나올 거다. 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가는 걸 그림을 그리고 매매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의 그냥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리딩방도 요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두 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요런 슈팅, 일단은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분 투자를 뭐 이제 고려하고 있다. 뭐 물론 당장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거는 좋은 뉴스다. 어설프게 뭐 3%, 5%, 6%, 7% 뛰기 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고점 넘고, 사실은 20% 이상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20% 이상 먹어줘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종목이 진짜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야, 요건 좀 쉽지 않겠다. 만약에 얘가 조금 가벼운 종목이고 그랬으면 상한가까지도 홀딩을 해보려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뭐 저희도 뭐 여기서 사서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여기서 매수해서, 이때는 이제 뭐 5% 6% 뛰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5% 6% 뛰기 안 하죠. 먹을 땐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몇 프로였더라, 뭐 13% 4% 정도 수익을 일단은 내고 챙기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거래가 터졌고 뉴스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뭐 5, 6% 뛰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거죠. 아마 얘는 뭐 최소한 18,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쌍봉 맞고 떨어지느냐, 다시 뚫어주느냐, 뚫어주면서 대시세가 한번 나오느냐인데, 뉴스도 좋고요, 테마도 좋고 종목도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한번 뚫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CIS가 오늘 이제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오늘 대장 역할은 아니었지만, 뭐 거래대금으로 보나 시장에 어떤 미친 영향력으로 보나 거래대금도 한 8천억 터졌잖아요. 그래서 주도주임은 분명했으나 상승률이 조금 아쉬웠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CIS 혼자만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테마군이 좀 형성되면서 가주면
앞으로 좀 강할 것 같은데, 지금 CIS 말고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한농화성 정도 있죠. 근데 한농화성도 보면 오늘 한 5% 정도 올랐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일단 얘 둘이 좀 세트로 놓고,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좀 추가적으로 신규로 편입이 되면서 한 뭐 4종목에서 5종목 정도 추가로 편입이 되면서 좀 강력한 주도 테마군을 이뤄서 가면 앞으로 훨씬 더 강한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2차전지는 분위기가 식지를 않죠. 이게 2차전지가 왜 그러냐면 그냥 뭐 2차전지 배터리 테마라는 하나의 군만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 몇 종목만 단체로 움직이면 금방 이제 한번 쑥 주도 섹터 했다가 식을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출발해가지고 테마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니까 분위기가 잘 식지를 않는 것 같고요. 또 어찌됐건 이 테마의 순환매랑 섹터 순환매는 또 다른 영역이라서 2차 전지, 뭐 IT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주,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볼 수 있는 4가지 대표 섹터라고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에서 한 거의 지속적으로 뭐 한 2주, 3주, 한 달 가까이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섹터가 강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반도체든 바이오든 자동차든 뭔가 또 새로운 뉴스가 발생이 되면서 수급이 확 쏠려야 반도체로 쏠리든 바이오로 쏠리든 자동차로 쏠리든 한 군데로 확 쏠려줘야 이쪽이 또 죽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뉴스가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이쪽이 계속 지속적으로 약하고 2차 전지만 계속해서 강한, 그러면서 이제 테마가 점점 폐배터리, 전기차 충전소 이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다. 2차 전지는. 그래서 지금 뭐 코스모화학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1차 파동 후에 지금 눌림목의 박스권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 진행이 되다가 2차 파동까지 한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이날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너무 좋고 이렇게 음봉 일부러 만들어 놓고 다시 돌려나가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얘는 아마 급한 조정 없이, 그러니까 뭐 시장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시장이 막 급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얘는 아마 5일선을 타고 막 계속 이렇게 갈 확률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5일선 깨기 전까지 뭐 눌림에 샀다 반등에 팔고 이런 식으로 드립을 해나가는 매매도 괜찮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시장을 같이 보면서 하셔야 되겠죠. 뭐 이런 애들은 상한가 매매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뭐 LNF 뭐 다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뭐 후성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뭐 시장이 지금 급락이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막 큰 조정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기간 조정으로 좀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가 일정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낼 거고, 거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받쳐줘야 됩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얘네도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뭐 좋죠. 웰크론한텍도 요렇게 이 지루한 박스권, 거의 뭐 1년 가까이 되는 박스권을 뚫어내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흐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얘네들도 계속해서 후발주로 남아 있을 것인지, 웰크론한텍을 제끼고 대장주로 한번 순환매가 돌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우산업은 어제 이거 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웃으셨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현우산업을 제가 어제 이제 애플카 대장주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어제 장난삼아 현우산업을 제가 이때 매수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애플카 뉴스가 뭐가
더 나올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이때 당시에 매수를 좀 패스했는데 다음날 이제 완성차 업체랑 협력을 하지 않고 애플카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요타가 탈락이 되니까 LG랑 SK를 그룹을 이제 미팅을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LG가 유력시 되면서 그러니까 파트너로 유력시 되면서 뭐 이제 그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때 한번 놓쳤어요, 제가. 와, 막 진짜 배 아파 죽겠더라고요. 거의 매수 고민이 막 제가 갔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이날 저희 이제 리딩방 카톡방에다가 현우산업 뭐 종가 베팅 뭐 얼마에 매수 이렇게 진짜 쓰기까지 했다가 지웠던 기억이 나요. 여기 이날. 근데 이날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배가 진짜 너무 아팠죠. 그리고 나서 혹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또 눌리면 그때 또 매수 고민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눌렸죠. 어제 눌렸죠. 그래서 어제 제가 차트적으로는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차트만 보면. 근데 야, 또 뭐 뉴스 나올 게 있을까? 왜냐면 이제 미팅하고 애플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또 뭐 회의도 해야 되고 결정이 되어지려면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 비밀 유지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애들이라서 당장 뭔가 뉴스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이렇게 괜히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패스했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멘트 드렸죠. 근데 차트는 또 완벽했거든요. 음봉의 거래량 급감. 야, 근데 오늘 또 갑자기 슈팅 한 8%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 또 2번을 당해가지고요.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나랑 박자가 안 맞는구나. 이런 애들 괜히 오기 부려가지고요. 2번 속았으니까 이번엔 내가 수익 낸다고 들어갔다가 또 만약에 2번 놓쳐가지고 3번째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때 손절하면 멘탈 완전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얘는 이 정도 가격 오면 한번 공략을 해볼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슈팅이 반등이 나오면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되겠죠. 아무튼 애플카가 지금 현우산업이랑 3기랑 이렇게 있는데, 3기는 지금 뭐 폐배터리 관련주의, 애플카 관련주이기도 한데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해서 얘도 흐름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폴더블도 어제 좀 다뤄드렸었는데 이날 이틀 동안 다뤄드렸죠. 이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하질 않았던 이유는 방송에서 2번 정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는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라고 또 이날 방송에서 멘트 드렸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실제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반등에 뭐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여기 자리가 막 이런 반등을 노릴 자리는 아니라서 좀 짧게 먹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리딩방도 뭐 길게 볼 거는 길게 먹어서 먹고, 뭐 짧게 볼 거는 그냥 짧게 먹고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단기 스윙도 하고 뭐 단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병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애플 13이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좀 반응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삼성 폴더블 폰의 반사이익이 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어제 중국에서 폴더블 폰 만드는 거를 포기하겠다, 우리는 도저히 삼성처럼 만들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엮여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금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경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하나 뽑아질 수가 있고요. 파인테크닉스는 오늘 반등이 일단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어찌됐건 얘도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아마 이렇게 딛고 이렇게 갈 확률이 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는 일요일 방송에서도 한번 멘트 드렸고, 뭐 월요일 화요일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조금 잠잠할 확률이 크다.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 1차 슈퍼위크 경선이 끝이 났고, 이번 주는 더민주 경선 투표가 없어요.
다음 주 추석 연휴에 광주 전남 경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투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혹시 뭐 이재명 주나 뭐 이낙연 주가 움직인다면 아마도 목요일에서 금요일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월요일에서 한 수요일까지는 굳이 공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분위기 보고 자리 만들면 한번 배팅을 해보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뭐 여러 번 또 말씀드렸지만 배팅하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결과치를 놓고 A가 나오면 먹고 B가 나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 이런 매매는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재명, 이낙연주 요쪽 그렇게 뭐 그냥 수익 안 내면 안 냈지 괜히 뭐 틀려가지고 급락 나오면은 손절하는 이런 매매는 별로 안 하고 싶어서 일단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추석 연휴 광주 전남 투표에서 누가 뭐 우세를 보일지 이걸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더 유리한 후보가 있다라는 정도는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쪽은 솔직히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정치 테마주를 내가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지금 저는 뭐 홍준표 테마주 정도를, 그러니까 홍준표 윤석열 테마주 정도를 이번 주에는 조금 뭐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조정이 나올 때. 근데 정치 테마주는 아마 살짝 이제 또 재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모멘텀이나 기대감이 없어요. 더민주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들썩거릴 거고요. 국민의힘 쪽도 홍준표 테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것도 결국은 다 기대감이고 모멘텀인데, 지지율이 이제 또 여기서 뭐 얼마나 올라갈 게 또 없다.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떨어져도 요 정도, 올라도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확 이렇게 시장을 달굴 만한 또 모멘텀은 또 없죠. 오히려 이낙연이나 윤석열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 바닥권에서 큰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이제 테마는 지금 이제 약세를 뭐 물론 이제 조정 나왔다가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조정을 보이는 이유가 약간 이제 투심이 살짝 이제 물론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이지만 아들 의혹도 좀 있고 담당 기자가 뭐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뭐 의혹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조금 이제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인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눌림이 나오면 어찌됐건 저는 뭐 이재명 주건 홍준표 주건 눌림이 나오면 매수 관점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홍준표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을 앞두고 이제 내가 이재명에 배팅을 해볼 건지 이낙연에 뭐 배팅을 해볼 건지 요런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주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인맥주는 카스, 주택정책주는 일성건설이랑 뭐 덕신하우징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준표 관련주도 뭐 한국선제, 뭐 경남스틸 너무 많아서요. 뭐 대현 얘도 조금 수상하긴 한데 보통 이런 애들이 진짜 크게 가려고 이러거나 그냥 진짜 여기서 끝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불복매매. 근데 진짜 크게 가는 애들이 이런 패턴을 좀 많이 보입니다. 뽑았다가 진짜 끝까지 한번 더 뺐다가 뽑고 또 빼고 막 이러다가 진짜 이번 나중에 이렇게 로켓 쏘는 경우가 좀 많죠. 근데 어찌됐건 매매라는 건 확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보고 있고, 뭐 팜스빌도 딱히 한 거 없이 거래량 없이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요 정도 구간에선 한번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고, MH 에탄올도 일단은 자리를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곤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지. 그 다음에 홍준표 TK 신공항 관련주들도 지금 자리를 조금씩 만들고 있죠.
홈센터홀딩스가 제 눈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보강산업도 11선이나 조금 더 밀려야 될 것 같고, 화신전공, 그 다음에 얘는 뭐 홍준표 관련주로 지금 분류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제 원격 의료 정책주로 한번 움직였었는데, 뭐 그냥 재택치료 쪽으로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홍준표랑은 조금 분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낙연 관련주는 이제 알루미늄 가격 상승 테마도 있고 쌍용차 인수 테마도 있는, 인수 재료도 있는 남선알미늄이나 그래도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낙연주에 혹시 탈락을 하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정책주라도 한번 엮어서 갈 만한 애라서 혹시 매매를 해본다면 뭐 3부터 건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범양건영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낙연 관련주였다가 이재명 기본주택 정책주로도 엮였다가 윤석열 부동산 정책주로도 엮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요런 애들로 좀 해주시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고, 뭐 윤석열 관련주들은 뭐 더 떨어질 때도 없을 것 같아서요. 뭐 소액 정도, 애니능률이나 뭐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일자리 관련주 중에 뭐 아이비 김영이 있고요. 얘도 어제랑 뭐 설명 몇 번 드렸지만 일단은 이 구간을 한번 뚫어주는 슈팅 정도는 나왔어요. 요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조금 해먹고 나가는 세력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예전에 한국파마처럼 요렇게, 얘도 이렇게 저항대를 놓고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해먹고 나간 세력이 아니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슈팅이었던 것처럼 지금 아이비 김용도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렇게 되면 나가리죠. 근데 만약에 요렇게 다시 해주면은 괜찮은 모습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뭐 바이오 섹터는 오늘 좀 생략하고요. 내일 정도에 다뤄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CIS 솔직히 제 방송 보셨다면은 조금 접근이 들어가서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